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동의 굴절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매질이 있고 보이나? 자 여기 굴절이 N1이고 여기 굴절이 N2야. 이때 또로로로로로 이렇게 법선이 있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세타1의 각으로 했을 때 세타2의 각으로 꺾여서 가더라. 이 상황일 때 이렇게 꺾여서 갈 때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게 이제 굴절에서의 주요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타1이 세타2보다 크죠. 자,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람다도 파장도 이쪽이 더 길다는 거고 속도도 더 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굴절률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굴절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쏜 거.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꺾이면서 빛이 진행을 해. 근데 굴절률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쏠 때는 조금 바뀌어요. 굴절률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쏠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번에 N2에서 쏠 거야. 자, N2가 N1보다 커. 자, 높은 데서 쏘게 되면, 자, 어느 정도 되게 이렇게 낮은, 이렇게 작은 각도로 쏘면 이렇게 퍼지면서 일부 반사가 돼요. 일부 반사가 되기도 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퍼지거든. 근데 얘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게 각이 커질수록 어때? 이 각이 커질수록 얘도 커져. 얘도 커지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빛이 안 나온 순간 있어. 언제냐면 이렇게 썼는데 이 면을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삥 이렇게 올라. 즉 딱 90도가 되는 거예요. 즉 자, 이거 크리티컬 앵글이라서 C라고 쓴 겁니다. 이 값이 N1 사인 90도 N1이 되는 이 순간, 즉 사인 값이 요거가 되는 이 값, 이때 이 각을 크리티컬 앵글, 우리말로 하면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임계 온도가 그쵸? 어떤 한계점이라는 뜻의 그 계자예요. 즉 굴절이 일어나는 마지막 순간, 굴절이 일어나는 마지막 순간. 원래는 이쪽으로 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다 반사로 떨어지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이야. 즉 만일 이거보다는 이게 세타 C거든. 여기가 만일 내가 그거보다 더 크게 하는 순간 그럼 얘가 바뀌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갔어. 그러면 펑 이렇게 튕겨요. 안 올라가. 펑 튕겨하고 흉 다 떨어져요. 굴절이 하나도 안 돼요. 이 현상이 뭐냐? 모두 반사된다. 영어로는 total reflection. 우리말로 하면 전반사입니다. 모두 반사됐다는 뜻이에요. 모두 반사됐다. 이게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굴절률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쏠때요. 굴절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건 절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90도로 벌어지기 힘들어. 근데 이게 굴절률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각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이 상황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이 전반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다? 요 안에 이 들어가는 빛이 들어가는 쪽이 굴절률이 어떻다? 더 높다는 거예요. 즉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쏠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발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가 아니에요. 발생할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사는 이 정도만 알면 돼. 이 정도만. 근데 이 전반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반사는 어떻게 돼? 이게 밖으로 안 새잖아. 굴절이라는 건 얘가 밖으로 새야 되거든? 근데 밖으로 새지 않고 쏙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뭐냐? 바로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무슨 케이블? 인터넷 케이블. 우리 그 막 초고속 케이블들 있잖아. 광 케이블. 광 케이블이나 내시경 같은 거. 내시경도 굉장히 중요한. 내시경이 뭐 하는 놈이야? 몸안에를 보는 거죠. 몸안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론 보통 우리는 쥐죽은 듯이 잠들어 있고 수면 마취하고 그거 생으로 하는 경우 없지. 보통은 수면 마취하고 집어넣어서 하지. 그지? 그런 것도 대표적인 전반사고요. 또는 쌍안경. 이렇게 보면 이 쌍안경 과정이나 잔망경 있죠. 그런 것들도 반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프리즘의 전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오는 거야. 이렇게 잔망경 뭔지 알지? 이렇게 그 잠수함 보면 위에 왜냐면 잠수함 물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물 밖에서 이렇게 살짝 배나 이런 거 눈치 보고 어리를 빵 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눈치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잔망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광 케이블도 대표적으로 왜? 이게 원래는 이 전파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케이블 밖으로 빛이 셀 수가 있어. 그러면 전구가 약해지거든. 근데 이 전반사를 이용하면 안 새는 거야. 거의 안 새고 쫙쫙쫙쫙 튕겨서 가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사를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정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돼. 이쪽은 참고로 월말평가에 안 냈어요. 광통시 쪽은. 광통시 쪽은 월말평가에 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전달될 수 있는 관, 이 전파가 통하는 관이 있어. 그걸 우리가 코어라고 그래. 핵심이라는 뜻이야. 핵심. 코어라고 해. 그리고 그걸 싸는 코딩이 아니지. 코딩은 프로그램이고. 코팅 말 그대로 싼 거지. 둘러싼 거. 그리고는 이제 그 클래딩이라고 해서 이 클래딩이 어떤 거냐면 코어보다 굴절률이 낮아. 굴절률이 낮아서 전반사를 유도하는 거야. 즉 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쏘면 통통통통통 튕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클레어가 있고 그 둘을 쌓아주는 코팅 그리고 마지막에 피복까지. 당연하지. 피복으로 이제 다른 전류가 침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전기 신호를 빛으로 쐈을 때 저게 광섬에서 통통통통통통 튕겨가지고 이제 빛 검출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다시 전기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다른 무엇보다 좋은 게 전자기파가 들어가진 않아. 왜냐면 코팅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코팅이랑 이 피복으로 간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자기 내부의 그 전파만 뿅뿅뿅뿅뿅 가기 때문에 도청이 힘들어요. 도청이 힘들어. 이거 도청하면 아예 이 파일을 파고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서는 어려워. 그리고 정보 손실, 아까 말했듯이 전반사는 손실이 거의 안 일어나. 그래서 대용량의 정보가 문제없이 잘 갈 수 있지. 즉 우리의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인프라인 거예요.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불 잘못 나면 큰일 납니다. 되게 약해 화재. 코어랑 클래딩 얘네들이 불에 잘 타는 애들이야. 그래서 광섬에 한번 망가지면요 완전히 다 새로 깔아야 돼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리도서는 구리가 그렇게 벽이 비싸지도 않고 해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거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이 섬유 이 광섬유 케이블은 관리가 훨씬 비싸. 아무래도 좀 여러 장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비싸고 또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단점이기는 해. 그리고 얘는 굉장히 이 연결 부위를 잘 관리해줘야 돼. 이 먼지 같은 것도 이 파동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 먼지가 끼면은 또
통신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결되는 게 관리에 어려움이지. 근데 요새는 이제 해저광 케이블까지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 광섬을 요새는 더 많이 발전시켜서 쓰고 있어. 우리가 너네가 저기 그거 안 써봤을 거야. 막 띠르르르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PC 통신에 해가지고 옛날에 전화선으로 해서 썼었어 인터넷을.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쓰면은 진짜 거의 무슨 전화하는 수준으로 되게 느리게 가고 막 글자 하나하나 전송하는 것도 오래 걸렸고 무엇보다 통화료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인터넷비 엄청 싸지. 그렇게 될 수 있던 게 바로 이 광통신 덕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자기파 페이지는 260쪽이에요. 자, 여기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내가 무슨 이쪽 전자기파 분류나 이쪽에 대해서 문제를 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찍어줄 거예요. 자, 이 전자기파는 말 그대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연달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좀 3D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딱 저렇게 돼 있어. 전기장이 이렇게 뿅뿅뿅 이러고 있을 때 얘가 수수 이렇게 이거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가로로 참 이렇게 얘는 가로로 가는 거고 요거는 위아래. 수직이 아니야. 지금 내가 그림을 좀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얘는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요렇게 움직이는 거고 파란색은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런 이 파동 두 개가 합쳐져서 같이 쭉 진행하는 저 자체가 뭐다? 저게 전자기파예요. 저게 전자기파입니다.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계속 진동하면서 가는 거야. 이게 전자기파입니다. 근데 전자기파라고 하면 잘 몰라요. 사실 전자기파는요 그냥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 라이트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스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과학자예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는 거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처음 들어봤을 거야. 맥스웰은 전자기하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정식을 만든 사람이거든. 다만 그건 물리과에서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전자기파를 예측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선생님 저 물리과 갈 건데요. 그럼 맥스웰 방정식 만나셔야 돼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바로 졸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워낙 내용이 어려워서 바로 잠들 수도 있어. 보다가 이적분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라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맥스웰이 처음으로 예측을 한 거야. 처음에. 그 다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와? 단위했지. 단위. 무슨 단위? 파동이 나오죠. 파동 어디? 진동수. 진동수 단위. 맞아요. 그 진동수 단위 그 단위 이름이 이 사람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 이름을 딴 겁니다. 그 실험으로 이 사람이 확인을 했어. 아예. 이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적절하게 걸어가지고 저게 되는 걸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전자기파 있다! 라는 걸 보여준 거지. 근데 이 전자기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이게 커요. 전자기파의 특징은 자 우리 파동에서 꼭 필요한 게 뭐야? 파동은 반드시 뭘 통해서만 전달이 된다? 매질이 된다. 매질. 공기든 물이든 반드시 이걸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자기파의 경우는
매질이 없어도 됩니다. 유일하게 없어도 돼요. 유일하게. 매질이 없어도 됩니다. 유일한 파동입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다른 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 빛의 속력은요. 자, 이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빛의 정확한 속력을 오늘 공개합니다. 우리가 약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정확한 속력이에요. 아니야. 약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2억 9,979만 2,458m/s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값이 정확해요? 라고 물어볼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요. 1m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m가요. 여러분들 1m의 정의가 되게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1m는 뭐냐면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만큼 전진한 거리를 1m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빛의 값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겁니다. 아예 정해졌어요. 2억 9,979만 2,458m/s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물론 이거는 물리과에서만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른 거야? 2초에 지구 15바퀴를 돕니다.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진동수가 클수록 빛은요,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큽니다. 이런 성격이 있어요. 이 H는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상수예요. 플랑크 사람이니까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자, 이 전자기파도 근데 하나가 아니야. 우리 무슨 빛하면 여러 가지 들어본 적 있지. 대표적인 거 뭐 있어? 동의하는 거 얘기해봐. 뭐 있어? 예를 들어서 X선. 이것도 하나의 점이고. 또 뭐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선. 이거 뭐예요? 그렇지, 가시광 비주얼 레이. 또 뭐 있어요? 적외선이 있지. 있잖아. 뭐 있을까 또? 방사선은 여러 개야. 그래서 조금 애매하고 방사선보다는 적외선이 있으니까 우리 식당 가면 쓰는 파란빛 자외선도 있고요. X선 얘기했고 감마선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입자들이 되는 그 선이거든. 그래서 그걸로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고 X선, 감마선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파장이 짧은 게 감마선입니다. 자, 순서대로 갈게. 감마선이 가장 짧고요. 감마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감마선이고요. 그 다음에가 누구냐? X선입니다. 선생님 왜 X선이에요? 처음에 이거 발견했을 때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찾았거든. 이걸 X선 이 파장을 이 파동을요. 렌트겐에서 처음 찾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야. 희한한 거야 이 파동이. 그래서 모르겠는데 모르는 걸 X로 두잖아. 그래서 X예요. 진짜 그래서 X야. 그래서 X선이에요. 지금까지 이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가 누구?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적외선. 지금 진동수 높은 순으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진동수 높은 것부터 또는 파장이 짧은 것부터예요. 같은 순서입니다. 파장이 짧은 걸로도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실제로 파장이 다 짧아요. 진동수가 제일 높습니다. 감마선부터가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다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가 마이크로파. 이 마이크로파는 잘 모를 거고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뭐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얘야. 전자레인지 빛이야. 전자레인지 빛. 그 다음에가 라디오파입니다.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라디오요. 우리 그 아저씨들 막 그 이렇게 안테나 올려갖고 듣는 그 라디오. 그거 맞아요. 그 라디오 막 FM 97.1MHz 막 이딴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라디오야 이거. 진짜예요? AM이 더 높은 거예요. AM이 훨씬 낮은 거야. AM 더 낮아요. 메가헤르츠가
헤르츠의 100만 배야. AM은 킬로헤르츠, 킬로헤르츠 훨씬 낮은 거야. 근데 AM이 대신에 좀 이 낮은 진동수다 보니까 잘 통해. 그런 장애물이나 이런 걸잘 투과. 이 진동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대신에 투과력이 안 좋아. 그래서 FM이 지하 가면 안 들리거든. 근데 AM은 지하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들려요. 근데 그 FM도 어디 가면 지하에서도 잘 들리고. 그런 것도 있어. 그 이제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으면 듣기도 해. 맞아. 근데 이제 막 옛날에 MP3 라디오 이어폰 가지고 가는 건 절대 못 들어요. 너무 약해서 안 잡혀. 자, 감마선은 일단 굉장히 짧은 그 전자기파고 보통 암 치료로 씁니다. 이거 암 치료용이에요. 항암 치료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 방사선 치료한다가 다 이거 쓰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엄청 센 거야. 에너지가 너무 세고 이게 암세포 죽이는 용도였어요. 원래 암세포가 문제가 뭐냐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쓰시는 말씀 있잖아. 나이 들면 죽어야지라고 하고 막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그러고 진짜 돌아가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데 보통 오랫동안 또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암세포는 늙어 죽어야 되는 분들이 막는 게 안 죽어. 그래갖고 그게 이제 덩어리를 이루는 거거든. 맛이 간 거야, 이거 약간 노망 들어가고. 세포가 노망이 되는 거지, 세포가. 주어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죽이는 게 감마선이야. 근데 문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항암 치료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정상적인 세포는 다 뜯어 맞아야 돼. 그걸 두드려 맞아야 돼. 그래서 못 버티는 거야,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암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아주 이제 조심스럽게 의사가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양날의 검이에요. 대신에 워낙 파장이 강해가지고 얘가 에너지가 센 거라 망원경에서 우주 관찰할 때도 이거 써요. 우주 관찰할 때도 씁니다. X선,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현미경, 엑스레이. 다만 이제 선생님 그 엑스레이 그거 방사선이네요? 맞아요. 그러나 엑스레이 많이 맞는다고 해서 죽느냐? 그거 많이 찍는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미쳤니? 그렇게 저기 죽을 정도 쏘진 않아. 그거는 한두 번 맞는다고 아무 이상 없어요. 아주 최소한의 세기로 줄인 거라서 그걸로 피폭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그걸로 한 5,000번 셀카 찍고 막 그러면은 생길 수 있어. 미쳤어? 누가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럴 일 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찍으면 돼요. CT나 이런 것도 다 이쪽이야. 근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면서 커버갑니다. 괜찮아요. MRI는 좀 달라. 그건 자기 국면에서 그건 자기 초전도체 이용하면 좀 달라요. 그건 좀 다른 거야. 전자기파 쪽이야 그거는. 그래서 쇠붙이 들고 가면 안 돼. MRI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 그 전자속 돌리는 거라서 잠들면 진짜 큰일 나요. 자외선 살균제지. 그냥 우리 식당 가면 볼 수 있지, 그지? 그걸로 많이 쓰고요. 위조지폐 감별로도 씁니다. 위조지폐 자외선으로만 딱 그 비춰지는 그 잉크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쓰기도 하고. 하시면서 말 안 할게요. 너무 쉬운 거라서. 너무 쉬운 거라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우리 그 열감지 카메라 있지, 막 빨갛게 되는 거 그걸로 많이 쓰고요. 리모컨도 적외선 씁니다. 좀 근데 MRI인데 왜 뒤에 H 있어요? 그거 내가 나중에 좀 찾고 얘기해줄게. MRI는 좀 달라요. 어쨌든 X선하고는 다른 용도야. 완전히 달라. 마이크로파는 이제 전자레인지 그쪽으로 많이 쓰고 우리 그 휴대전화 그 무선통신도 다 이쪽으로 써. 이쪽으로 쓰고 레이더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타이타닉 거가 레이더 기술이 있었으면 침몰 안 했을 거야. 그 당시에 레이더가 없어가지고 침몰한 거고. 그 다음 라디오 얘기 안 할게요. GPS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냥 요거는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자세하게 문제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16문제로 내가 줄여서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파동 좀 많아지면 너네가 너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안 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